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10월 2일 이 토요일 날씨가 아주 좋았던 이날 토요일 준비한 영상이고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중국 쪽 로컬 뉴스에서 나온 내용 토대로 해서 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흐름이 조금 전환된 모습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뉴스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네, 우선 관련된 뉴스는요, 매일경제신문이라는 중국 쪽에도 매일경제신문이 있고요. 이곳에서 내놓은 이 헤드라인을 먼저 체크해 보게 되면은, 부동산 대출 정책 부문 규제 강화의 시기 이미 지나갔나? 그렇게 질문하는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수 지역 부동산 대출금리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당국, 그러니까 중국의 통화당국인 인민은행 그 밖에 이 행정당국의 그런 여러 관련 부처들은요, 함께 통화회의를 거쳤는데 여기에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스탠스적인 전환은 아니지만 이 부동산 수요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면서 최근에 헝다발 사태가 확장되면서 이 시스템적인 리스크 확대되는 것 아닌가 시장 내 우려를 크게 확대시켰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구두적 개입을 함으로써 한번 제어를 해보겠다,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외후 주방消费者的合法权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며칠 사이에 조금 강조됐던 문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헝다그룹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구조적 리스크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된 최근 구두 개입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해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민은행 연휴 맞아서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단기 유동성을 대거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국경절이나 아니면 추석 대목과 같은 자금 수요가 확대되는 부분도 반영이 됐겠지만 최근의 이 헝다그룹발 부동산 시장의 이 리스크 확대 이 부분의 우려 부분도 한번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관련된 여러 매체들에서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 번역된 것 토대로 보면은 9월 달부터 10월까지 이 중국 내 소비 성수기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에 좋은 소식이 찾아왔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국경절 연휴 시작 전에 중국의 인민은행을 비롯한 다수 관계 부처에서 주택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의 주요 은행들의 이 부동산 대출금리 하향 조정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인민은행은 유동성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최근의 시스템 리스크 확대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감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크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수치를 보면은 올해 9월 기준했을 때 1주택자 부동산 대출금리 평균치는요, 5.46%로 지난해 연말 대비했을 때 23bp, 그러니까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보통 최근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보통 해서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25bp 0.25%포인트 단위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하면서 이 통화 정책의 스탠스를 조금씩 바꿔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했다는 부분을 이 금리 상승, 대출 금리 상승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주택 부동산 대출금리 평균치는 5.83%로 29bp 0.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비록 중국 전역에서 부동산 대출금리 상승 추세지만요,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일부 지역, 9월 들어서 일부 지역과 은행 및 시장 전반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 광동성 지역에 있는 광저우나 그 다음에 주요 시장 중에 하나인 포샨시 등 이런 지역의 일부 국유은행 및 주식형의 은행이 부동산 대출 금리를 낮춘 것으로 확인되고 그 부분을 시장에선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광저우 지역을 보게 되면요. 중국은행, 농업은행, 광저우은행, 초상은행, 광대은행 등에서 이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한 것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광대은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밑쪽에 있는 광대은행, 여기서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금리가 40bp 하향 조정한 것, 그래서 부동산 대출 금리를 5.6%로
이 40 베이시스 포인트, 40bp를 이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엄청나게 낙폭을 키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광저은행은 이 1주택, 2주택 이 금리를 보게 되면 10bp, 10bp, 0.1%포인트씩 이렇게 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물론 현재 뭐 정책적으로 해서 이제 부동산 규제 강화 분위기가 완전히 완화적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요. 변동이 없거나 상향 조정하는 것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이 공상은행은 불변했다. 그 다음에 상향 조정한 것은 광파인항이라고 해서 광발은행은 이제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화적인 혹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시장의 규제 강화로 인한 긴축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완화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예를 들면요. 포산 지역이 되는데 이 포산 지역에서도 부동산 대출금리 낮추는 은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형광색을 표시한 이 GNC인항 건설은행, 그 다음에 농예인항이라고 해서 농업은행. 이제 건설은행 같은 경우는 0.1%, 0.1%포인트, 0.05%포인트. 그 다음에 농업은행은 0.2%포인트, 0.2%포인트. 그러니까 1주택자를 위한 이 신규 부동산 대출 금리가 앞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2주택 이상 그렇게 이제 부동산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내용을 먼저 보게 되면은 대출금리 하락이 추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주택 구매자에 있어서 호재로 해석된다는 내용이고요. 9월 일부 지역 부동산 대출금리 하락한 것에 비해서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이 광주 지역 다수은행은 5차례에 걸쳐 금리를 높인 바가 있고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당국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를 한번 1월부터 8월까지는 이런 부동산 시장을 조이기 위해서 이 당국 자체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움직임이 뚜렷했다는 걸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9월 달 들면서 일부 주요 은행들에서 이 부동산 대출 금리를 하향 조정한 부분 당국에서도 어느 지침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광저우 지역이 이렇게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의 철퇴를 맞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표 같은 경우는요. 2020년 12월 기준한 부동산 대출 금리 부분, 이 위에 있는 표는 2021년 5월 기준한 부동산 대출 금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형광색 표시된 부분만 볼 텐데요. 이 동관시 같은 경우가 2020년 연말에는 신규 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 금리 이 동관시가 5.15%에서 5.41%로 거의 26bp, 0.26%포인트가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포샨 같은 경우도 5.02%에서 5.21%로 그러니까 0.19%포인트, 19bp가 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연말보다 이 지난 5월, 그러니까 5개월에 걸쳐서 금리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 거의 20bp, 0.2%포인트로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이 표를 붙인 것이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더 보게 되면은 이 부동산 대출금리 하향 조정과 더불어서 또 다른 좋은 소식은 대출금 취득 소요 시간이 단축됐다는 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인은 최근 광저우 지역에서 1주택 수요자에 대한 대출금 제공 기간이 단축됐다. 2개월 정도면 대출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긴축됐던 부분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을 한번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지금 이렇게 조금 일부 부분에서 완화적인 유동성이 풀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이 부동산 시장의 규제 부분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 그런 어느 정도 완화적인 기조로 가는 것은 중장기 관점에서 다룰 필요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최근 인민은행이 부동산 수요자 합법적 권리 보호해야 된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신용대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 오름세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 광저우 부동산 대출 금리가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종의 그런 신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3분기의 정기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됐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 금융 상황 및 정책 부문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던 부동산 부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건전한 발전과 이 주택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이 부분이 문구가 들어가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회의는 금융기관들이 법치화 시장화 원칙에 따라서 관련 부문과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발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최근에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헝다 사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고 그것이 사태가 확장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당국자들의 의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은 뭐 대전환이 오는 것인가, 뭐 쩐더라일러마, 뭐 진짜로 왔는가, 뭐 그렇게 헤드라인을 달면서 대전환이라고 보기는 이르다는 의견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금융 정책에서 대전환이 출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는 한 작가 이제 기자의 이제 분석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축 성향의 최근 흐름이 뚜렷한 완화 정책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부동산 대출 관련한 정책의 긴축 상황이 앞으로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고 비교적 보편적인 수준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 시장 바닥 확인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말 어려웠던 시기가 이젠 좀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견해도 비쳤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일부 기업이나 지역 단위로 봤을 때 이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상 그리고 유동성 위기 등등 이 헝다의 사태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그렇게 일부 기업, 지역 단위로 보면 이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 부동산 구글에서 영문으로 이제 China Real Estate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여전히 이제 내용을 보면 비용 부채, 헝다그룹 영향력으로 설명하고 있고 다음 부동산 위기는 중국으로부터 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영미권 언론 자체는 헝다발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금융시장까지 시스템 리스크, 구조적인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로 여전히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로 야기된 이 시장 내 여파에 여전히 주목하고 있으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조회수를 더욱더 늘리기 위한 데 집중을 하는 모습 영미권 언론의 최근에 특색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움직임은 어쨌든 언제나 한 발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헝다 사태를 이미 뭐 사실 여전히 회자되고는 있지만 지나간 재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는 4분기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경기를 부양하고 일시적으로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완화 정책이 어느 수준까지 지속 이제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런 전망을 하면서 4분기의 이제 중국 증시에도 뭐 상하방 재료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타진해 가면서 중국 증시가 어느 정도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하향 추세,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져 갈지를 한번 생각해야 될 타이밍,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래서 중국 통화당국인 우리나라 국내 매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역시, 우리 국내 매체는 이 중국 매체, 역시 영미권 매체 같이 병행해서 보면서 어느 매체에서는 그래도 중국 쪽의 매체, 언론의 그런 흐름도 한번 체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통화당국인 인민은행에서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를 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에 따라서 헝다 사태로 야기된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두고서 당국자의 구두 개입 측면으로도 한번 해석할 수 있다는 점 덧붙여 다시 한번 더 강조 드리고요. 최근에 연휴를 맞아서 중국에선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부동산 시장 건전한 발전 보호라는 메시지를 내놓았고요. 덧붙여서 일부 지역 부동산 대출금리 하향 조정 등을 보게 되면 이 4분기 중국 당국의 중단기 완화 정책 시행에 대한 그런 의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동성 위기 확대되면 어쨌든 간에 중국 당국이 개입할 수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줬던 최근의 흐름들, 구두 개입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유동성 풀기로서도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이 현재 뭐 실물 경제도 그렇고 금융적인 부분에서 금융시장 역시도 그렇고 이 어려운 상황은 맞는데요. 그렇지만 중국은 어쨌든 그 상황을 통제할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미권에서 주구장창 얘기하는 중국의 어떤 시스템적인 전체적인 그런 위기 상황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서 중국이 통제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 뭐 중국의 전력난 문제도 중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수개월 내로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서 이 중국 시장이 상당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변곡점을 잘 체크하다가 일부 남은 이 총알을 통해서 이 자금을 통해서 한번 투자를 하면서 평단가를 조정하고 중국 시장에서도 일부 노출되면서 수익 이제 차익 실현의 기회를 잡는 것을 한번 투자 생활에서 한번 좋은 전략으로 한번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말이 조금 횡설수설 됐는데요. 어쨌든 시장을 바라볼 때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균형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 이성을 잃고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를 할 때는 객관적이고 아주 냉정하고 그렇게 시장을 잘 볼 때는 균형적 관점에서 보셨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팁이었습니다. 중국은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오랜 국경절 연휴로 인해서 시장 전반에 나오는 뉴스는 조금 수량은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주말 맞아서 중국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분위기 나타나는 점 체크했던 중국 로컬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한번 체크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영상이고요. 네,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참 좋은 주말인데요.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가시면서 주말 재충전하는 시간, 기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 또 잘 준비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